아무리 못해도 이제 메릴 린치가 최소 70만 주, 골드만도 최소 70만 주가 남았다고 이제 가정할 때 이제 얘네 빼고 남은 거래원들 잔고가 이제 130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건, JP, 신한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 없는 겁니다. 그 블랙록이나 뱅가드는 어떻게 됐나요? 블랙록이나 그 뱅가드, 제가 그 마켓 스크리너에서 LB 지분 구조를 종종 확인하고 캡처하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1주 만에 뵙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한 주는 LB가 오랜만에 다시 움직인 주이기 때문에 단기로 이제 기술적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요즘 제 블로그에 HLB로 배우는 차트 시리즈도 이제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유튜브와 블로그 포스팅이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큰 방향과 틀은 이제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깊은 분들은 유튜브와 이제 블로그 양쪽을 모두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주가를 그 중기 박스권 상단에 딱 붙여놓았던 LB는 이후 예상했던 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그 자세히 정리하면 25일 상승은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로 인한 상승이었고, 주도했던 창구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신한이었습니다.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얘들 그 뭐 하는 애들인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 공매도 하는 애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매도도 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6월 25일 공매도 잔고가 약 15만 주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외국인 순매수 85만 주 중 15만 주가 이제 공매도 상환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네, 예상했고 우려했던 대로, 그리고 이제 참 LB스럽게 10%의 그 전날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나온 결과인데, 전날 85만 주 순매수의 2배인 160만 주의 매도를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 뭐라고 했냐면 25일 상승은 약 3,400억으로 이제 10%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26일 하락은 약 9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쏟아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단기 차트를 하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으로 이제 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관심을 끄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저 또한 6월 30일 방송에서 그 단기 기술적 지표들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분석은 제가 틀리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 분석은 제가 틀리면서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과거 LB를 대하는 그 저의 입장은 기본적 분석에만 집중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적 분석과 그 작전적 분석에만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여러분들과 이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저와 소통을 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틀렸으면 이제 좋겠다는 언급을 이제 하니까 막 오히려 이제 비밀스러운 이제 상승 시그널로 듣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막 비밀스럽게 의도를 한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무의식이나 이제 어떤 육감이 작동해서 그랬는지까지는 몰라도 제가 그걸 미리 계약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런 과대평가는 앞으로도 이제 사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방송에서 바라던 대로 제 그때 분석이 틀려서 정말 다행히도 LB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보다는 오히려 그 전 방송에서 이제 강하게 표현한 그 무섭지만 아름다운 HLB를 증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면 그때는 무섭고 지금은 아름답다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시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거래량과 주봉인데, 일단 상승을 하는 3일 동안 모두 거래량이 좀 나왔고,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 약 15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한 겁니다. 이걸 또 작전적 관점으로 보면 그게 다 이제 실제로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 공매도 시스템은 그 원 주체가 최종 주문을 담당하는 글로벌 그 IB들에게 감춰지기 때문에 여러 법인을 만들어 놓고 아주 비밀스럽게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편하는 내용들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금기시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최근 이 3일 동안은 투신과 연기금도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1차적인
전체적인 그 단순 지표들도 긍정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증가하지 않고 OBV가 증가하는 것도 긍정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 단타나 스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30분, 60분 봉이나 그 이하 이제 분봉들이 조정 또는 그 하락 준비 중이기 때문에 슬슬 정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주식 투자는 각자 전략에 따라 이제 매매가 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가 메인인 분들 중에 최근 일부 또는 그 전량 매도하셨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나, 뭐 언제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장기로 대응하시는 거면 월화 조정 때 들어가나 뭐 분할로 꾸준히 들어가나 전고점 아래서는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공매도 잔고를 좀 살펴보면 6월 24, 25일 그 외국인의 대량 매수와 함께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고, 26일 대량 매도와 함께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월 1일 외국인의 대량 매수와 함께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고, 2일 매도와 함께 다시 증가, 그리고 3일 대량 매수로 다시 감소했는데, 이 상황으로 볼 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4일과 5일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7월 5일까지 잔고가 얼마나 줄었는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주가가 다시 큰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때부터 이제 남은 잔고 물량에 대해서는 공매도 애들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남은 물량이 만약 상환으로 이어질 경우 그 올 초 그 상승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쇼스퀴즈가 이제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좋게만 보면은 그 결국 그 남은 공매도 잔고가 상승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잔고 모두가 이제 상환을 하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매도된 공매도 잔고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는 건 현재 남아있는 LB의 그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인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입니다. 일단 골드만은 그 최근에 큰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5.17 급락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그 뒤 이제 5월 29일과 6월 21일에 약 40만 주 순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메릴린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8 4월 25일부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최근 눈에 띄는 큰 거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과 메릴린치의 공매도 잔고는 그 LB 유통 주식수의 0.5%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없다는 건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유통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니까 최소 65만 주 이상 공매도 잔고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확인된 그 LB의 공매도 잔고가 7월 3일 이제 290만 주인데, 7월 5일에는 이제 270만 주 정도로 이제 줄 거라고, 이제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이제 메릴린치가 최소 70만 주, 골드만도 최소 70만 주가 남았다고 이제 가정할 때, 이제 얘네 빼고 남은 거래원들 잔고가 이제 130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일부는 그 상시 유지되는 그 공매도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충 이제 보수적으로 30만 주라고 보면, 실제로 모건, JP, 신한 등이 보유 중인 공매도 잔고는 약 100만 주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모건, JP, 신한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만약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 저의 이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막상 좀 그 짜증나는 게, 모건, JP, 신한은 기껏해야 이제 100만 주의 잔고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맘먹고 매수하면은 하루면 다 상환이 가능할 겁니다. 단 우리의 주포 형님이 이제 방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작전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주포 형님은 저 공매도 애들이 더 높은 가격에서 쇼커버를 해야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애들이 상환용 매수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그대로 이제 호가를 위로 당길 수 있고, 이제 그게 반복되면 결국 상한가까지 잠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LB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한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7월 3일을 보면은 1200만 주의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실제 순매수를 그 10%인 120만 주로 보면 금액은 뭐 대충 한 1000억쯤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 LB의 세력이 그 초대형 세력이라고 가정할 때 1000억이 뭐 그렇게
좀 뭐 그런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LB는 그 그룹주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종목이라 순환매하면서 자금 돌리기도 좋고요. 아무튼 이건 그냥 주주 입장에서 긍정으로 생각해 본 거고,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그 100만 주면은 상환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그 골드만과 메릴이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최소 140만 주의 변화가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얘들이 이제 큰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배를 째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들 물량이 그 상환되는 시점과 나머지 이제 모건, JP, 신한 등의 상환이 겹치길 그 바라는 게 좋고요. 그렇게 이제 골드만과 메릴도 본격적인 상환을 시작한다면, 결국 그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도 그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LB가 이대로 잘 간다면 그 공매도 잔고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는 그 일별 거래원 세부 데이터에 집중을 하시면 중장기적인 그 매매 대응에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그 블랙록이나 뱅가드는 어떻게 됐나요? 블랙록이나 그 뱅가드, 제가 그 마켓 스크리너에서 LB 지분 구조를 종종 확인하고 캡처하고 있는데, 블랙록이랑 뱅가드 안 보인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 그럼 이대로 LB는 계속 상승하는 건가요? 일단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그 리보의 시판이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현재 이제 중장기 방향성은 나쁘지 않고, 좀 더 이제 큰 상승을 위한 욕심을 내보자면 주봉 MACD와 시그널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다시 큰 하락은 없는 건가요? 이것도 일단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 되는데, 정황상 그 여기서 또 큰 하락이 나오면 LB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최악의 변태로 낙인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 주포가 이제 그런 취향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중장기 상승을 이어간다고 해도 그 중간에 단기 또는 그 중기 조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상승에서는 그 경고 딱지 관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단기 하락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럴 때마다 각자의 그 투자 목표와 방식,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매도와 매수가 갈리는 거죠. 아무튼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다들 그 돌아오는 주는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저는 그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에 이사를 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갈 데는 없는데 이제 짐은 그냥 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 주식과 비슷한 게 많은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뭐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최저점 갱신도 있고 그런 건데, 뭔가 지금은 제 인생에서 이제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느껴져요. 그런 게 좀 뭔가 보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바닥을 경험하면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바닥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든 아니면 바로 움직이든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중에 힘든 일 뭐 겪고 있는 분들 계시면 무조건 일단 그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 오늘만 살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 아니 화이팅 안 해도 되니까 좌절이나 포기까지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했는데 또 하네.